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1강에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OT. 그 다음에 2강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목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17페이지에 무슨 신고가 나와 있죠? 업무 신고에 대해서. 업무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3장에 대해서 3장 무슨 신고입니까? 업무 신고예요. 자, 행정사가 자격증을 합격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업무 신고를 해줘야 되겠죠. 자, 3장에서 우리가 포인트는 업무 신고와 관련돼서 두 가지 측면에서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 폐업 신고라는 게 있어요. 폐업 신고. 폐업 신고가 있고 대표적으로 휴업 신고가 있어요. 휴업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폐업 신고와 휴업 신고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이 3장에서는 공부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봐서는 17페이지예요. 그래서 학습 포인트 뭐라고 나왔어요? 행정사의 업무 신고증, 특히 폐업 신고와 휴업 신고에 대해서 숙지하라. 그럼 뭐 크게 숙지하라는 것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암기하라,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법 제10조에는 업무 신고라고 나와 있어요. 자,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 뭐라고 나왔는지 봅시다. 기본서에 행정사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을 하는 정한 바에 따라서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가져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되며 신고한 사항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업무 신고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특별자치도라는 게 뭐냐? 특별자치도. 자, 여기에서 이제 특별자치도지사가 이제 탄생하게 되죠. 그럼 특별자치도지사, 이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요거 제주도지사를 이야기하죠. 제주도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다? 서울시장이 있죠. 그럼 서울시장은 대표적으로 뭘 지칭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장은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서울시장은 이제 특별시장이라고 지칭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시장이다. 특별시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부산시장이죠. 그럼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대표적인 광역시장이라고 그러게 되죠. 광역시장이다. 여기에서 오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수원시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수원시장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는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도시시장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대도시시장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로 특별시, 광역시를 제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뭐라 그래요? 50만 명 이상을 가진 자를 뭐라 그래요? 이걸 대도시 시장이라고 의미를 갖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종시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죠. 세종시장은 대표적인 뭡니까? 영어는 특별자치시장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의미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양주시장은 뭡니까? 양주시장은 요거는 우리가 일반 행정시장이 되죠. 그래서 일반 행정시장이 되고요. 행정시장이 됩니다. 행정시장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 마포구죠. 자, 마포구청장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자치구청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미구청장이라는 게 있어요. 원미구청장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치구청장이 아닌 자죠.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국가가 발령되는 구청장이라 해서 간선구청장이라는 의미를 하게 되게 되죠. 업무신고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면 업무신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자치구청장 이하 시장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가져 신고하라고 나와 있죠. 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할 때도 그러면 신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변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고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변경이 발생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폐업 신고와 휴업 신고가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를 잡아두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뭐 거기 요 의미는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주시면 참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업무 신고와 관련돼서 행정사법 제10조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업무신고 수리 거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시장 등 업무신고를 한 행정자 다음 각 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행정사에게 알려야 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제1장 총칙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제2장 행정사 자격과 시험에 대해서 결격사유에 배웠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행정사에게 알려줘야 돼.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그 사유를 누구한테? 행정사에게 알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나와 있네요. 자, 이 항에 대해서 시장 등이 업무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날 때까지 신고 확인증 발급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신고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3개월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업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신고 확인증이라는 게 의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뭐 행정자치번호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고, 자 18페이지 보니까 3번에 신고 확인증의 발급이라는 게 나와요. 발급. 자, 시장장은 업무 신고를 받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자치번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 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해야 된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 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행정자치분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고 확인증의 발급과 관련돼서 우리 행정사법 12조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자, 신고 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사무소의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하나만.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의미 하나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사망에 대해서 3번에 대해서는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 10일 이내에 이전 등의 이전 후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특히 그래서 사무소의 설치와 관련돼서 1번, 2번, 3번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페이지 가니까 6번 사무소의 명칭 등 여기 나와 있네요. 명칭 등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업무 신고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폐업 신고와 호흡 신고에 대해서 이걸 초점을 맞춰서 공부 좀 해달라는 거. 그게 바로 자 기본 페이지, 기본 사유는 뭡니까? 19페이지에 우리가 뭐예요? 호흡과 폐업 신고와 호흡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과 8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7번, 8번에 대해서 요거 큰 편지와 관련돼서는 꼭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 그래서 업무 신고에 대해서는 폐업과 호흡 신고에 초점을 맞춰놔서 호흡과 폐업 신고, 호흡 신고에 대해서 간단히 약속하라.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돼?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의의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의의에 대해서 뭘 잡아야 됩니까? 대표적으로 행정사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약간 약속을 해놓고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 신고, 업무 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목을 이렇게 잡고 업무 신고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증 확인 발급 쭉 나가야 되겠죠. 쭉 설명해주고 3번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호흡 신고와 자 여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다면 폐업 신고와 호흡 신고에 대해서 간단히 약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4번 뭘로 잡아요? 겨울어로 잡아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목차를 만약에 폐업 호흡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자 시나리오를 목차를 한번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정사 업무 신고에 대해서 간단히 약속하고 행정사의 목적과 관련돼서 업무 신고에 대해서 간단히 결부해 놓고 거기에 업무 신고에 대해서 이런 걸 뭐다 간단하게 1, 2, 3, 4를 우리가 잡아 나가면서 하나씩 편지하고 그러면 이제 3번에 폐업 신고, 호흡 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1. 폐업 신고, 2. 뭐다 호흡 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결론을 잡아 놓으면 약속 문제로서 전형적인 좋은 문제가 형성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뭐 2차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2차 과목들을 공부하실 때 저희가 기본서를 읽어 나갈 때 어떻게
어떻게 목차를 구성해 나갈 건가, 어떻게 뭐다 자기가 써 나갈 건가, 그걸 생각하면서 늘 뭐예요? 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뭐라 그래요?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기본서를 읽을 때 다독, 자, 다문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상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다독도 중요해요. 다독이라는 것은 기본서에서는 여러 번 읽는 게 다독이라고 그러죠. 다독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독도 중요하고 다문 많이 반문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첫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상향이라는 게 있어요. 다상향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2차 과목에 대해서 목차를 구성해 나갈 때 어떻게 구성해 나갈 건가는 본인이 뭐다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책을 기본서를 읽을 때 첫 번째 다독, 다문, 다상향이지만 그 중에 어떠면 바로 이게 뭐가 됩니까? 바로 다상향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의, 그 다음에 업무신고, 폐업신고와 호업신고에 대해서 그래서 개로 이렇게 목차를 잡는 걸 우리가 생각해 두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폐업신고와 호업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기본서 페이지 19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가자고요. 자, 19페이지 보니까 폐업신고 1번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가족, 동거인 또는 사무지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되며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는 또한 같다. 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령 행정으로 정하고요. 호업신고에 대해서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후업, 즉 업무 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며 하거나 호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에게 신고해야 되며 호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호업신고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게 업무신고와 관련돼서 하나의 학습 포인트는 바로 폐업신고, 호업신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크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호업신고와 폐업신고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라. 이게 이제 지론이고요. 4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자, 뒷장을 넘기면 20페이지 보니까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행정사는 왜 따죠?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겠죠. 권리가 있겠죠.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권리 의무의 관계가 바로 행정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자, 권리와 의무의 관계.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근데 행정사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약속하라. 그러면 이게 참 뭡니까? 사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기도 적재적소에 뭐예요? 어떤 요소들을 자기가 뭐예요? 나름대로 어떻게 계획표를 갈 건가? 그걸 생각해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사의 권리, 그 다음에 의무는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본서 페이지 20페이지를 차근차근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행정사의 권리는 뭐냐라는 게 있어요. 권리에 대해서는 행정사의 권리 의무는 어떤 게 수반하는가? 그럼 첫 번째, 사무 지원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무 직원을 줄 수 있다. 사무 직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정사면 거기에 대해서 사무원을 줄 수 있다는 사무 직원에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명서의 발급이라는 게 정명서의 발급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의 권리, 그러면 행정사의 대표적인 권리에 대해서 약속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한번 저희가 또 시나리오를 하나 작성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행정사의 권리에 대해서 약속하라. 첫 번째, 행정사란 무엇이라 하며 행정사는 거기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언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권리의 종류들은 어떤 게 되는가? 그래서 권리의 종류. 그럼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뭘 줄 수 있다? 바로 사무 직원을 줄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명서의 발급. 그래서 발급.
발급.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이제 뭐예요? 결어로 맺으면 자 행정사의 권리에 좀 아주 좋은 시나리오, 즉 목차가 구성이 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책을 읽을 때 자기가 어떻게 잡을 건가? 첫 번째는 뭐예요? 의의를 잡아도 되고요. 의의를 잡아 나가고 이번에 이제 행정사의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약간 언급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개를 내려준다면 이것도 아주 좋은 2차 답안지의 샘플이 되겠죠. 그러면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 직원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암기를 해두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자꾸 읽어봐서 내용을 뭐다 숙지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지. 자 그러면 사무직원 봅시다. 일반의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는 아니네요. 소속 사무직원은 지도할 감독이 있다. 그러면 이 소속 감독에 대해서 사무직원에서 지도 감독은 누가 해준다? 바로 행정사가 하겠죠. 자 이번에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 간주한다네요. 그래서 본다라고 나와 있네요. 행정사는 결격사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무직원을 둘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작년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떤 질문이? 뭐 사무직원을 두는 게 뭐가 하나의 권리냐? 당연히 권리죠. 내가 행정사가 됨으로써 사무직원을 둔다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권리라는 것은 이 행정사법에서 뭐예요? 행정사법이 뭐예요? 행정사법이 주는 하나의 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직원도 둘 수 있다는 건 일종의 뭐다? 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줄 수 있으며 소속 사무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사무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할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 행정사는 결격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를 줄 수 없다. 그러면 사무직원과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구에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한 걸 숙제에서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보수가 뭡니까? 자 행정사는 업무를 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업무를 받죠. 이 행정사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해서 따른 보수에 줄잖아요. 보수의 어떤 명목으로 임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 거부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보수와 관련돼서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에 대해서 업무를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사의 업무 이익과 지분으로서 자로서 보수를 받는다. 그러면 보수의 어떤 명목으로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임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 거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보수와 관련돼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두시고요. 자, 증명서의 발급. 제가 이제 행정사로서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 증명서. 이제 서류에 대해서 우리가 발급받을 수 있죠. 애국어 번역 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본에 대해서 번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의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권리와 관련돼서 아주 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하고 요 기본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외워야 되겠죠. 행정사의 권리의 종류는 사무직원, 그 다음에 보수, 증명서의 발급, 요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권리가 있으면 뭐가 따릅니까? 바로 의무가 따르게 돼 있죠. 그러면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자, 의무에 대해서. 자, 보죠. 자,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의무와 책임. 그래서 첫 번째,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와 책임.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금지 행위들이 있어요. 금지 행위들이 있고요. 그래서 금지 행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비밀을 엄수할 수 있는 비밀 엄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 엄수. 비밀을 유지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자, 업무 처리부의 작성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 처리부 작성. 업무 처리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자, 업무 처리. 그러면 의무와 관련돼서 독자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도 요거에 대해서 하나 별표를 하나 해 놓으세요. 업무 처리부 작성. 자, 행정사의 권리 의무 중 행정사의 의무 중 업무 처리부 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약수를 하라. 그래서 이렇게도 약술 문제도 하나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업무 처리부 작성에 대해서는 이건 따로 한번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죠. 행정사의 교육입니다. 행정사의 교육받을 실무 교육, 사전 교육이죠. 행정사의 교육에 대해서, 이 교육에 대해서도 하나의 의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22페이지로 넘어가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거기 이제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도표 22페이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별표 하나 해놓고 당연히 우리가 외워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그 다음에 금지행위, 비밀 엄수, 업무 처리부의 작성, 행정사의 교육.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봅시다. 행정사의 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약설하라. 그럼 첫 번째, 의의가 나오고요. 의무에 대해 의의가 우리가 구성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의무의 종류, 행정사의 의무의 종류. 자, 행정사의 의무. 그러면 첫 번째,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금지행위, 비밀엄수, 업무처리부 작성, 행정사의 교육. 그래서 다섯 가지 요 의무에 대해서는 뭐예요? 요거는 뭐라고 그러는지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암기. 왜냐하면 목차는 암기해줘야 되거든. 목차만 우리가 집이 하나 형성이 되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집이라는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구조가 됐어요. 그러면 요걸 한 옥을 질 건지, 이렇게 이제 양옥을 질 건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다? 어떤 졸격들은 자기가 본인이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워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해서 요 내용들은 어디에 배치할 건가? TV는 어디에 배치하고, 가구들은 어디에 배치할 건가? 그거는 뭐 나름대로 자꾸 내용을 읽어 나가면서 숙제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사의 의무는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금지 행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비밀 엄수, 업무 처리부의 작성, 행정사의 교육으로 이렇게 큰 테마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 바로 뭘로 잡았어요? 결어로 잡으면 충분히 우리가 뭐예요? 고득점 할 수 있는 점수의 어떤 목차의 구성이 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사의 의무에 대해서 특히 요건 독자적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업무 처리부 작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별표가 3개고 그 속에 이제 업무 처리부의 작성에 대해서 간단히 약설하라. 이 업무 처리부 작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약설 문제로 간단하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 두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탁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 20페이지 하단부의 의무,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행정사는 이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성실 수행 의무라는 겁니다.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성실, 동그라미, 수행해야 된다.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 고의 가실로 이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금지 등에서 행정사와 가무직원은 다음 각호에 대해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동그라미, 업무에 대해서 거부 동그라미, 거부하는 행위.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임받은 행위.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바로 부당 이중 금지 의무가 되겠죠. 여기 이제 민법에 갖다 대면 민법 총칙에서 바로 민법 124조 자기약 쌍방 대리하고 비슷한 의미로 빠져나가겠죠. 똑같은 원리로 갑니다. 그 자체로.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소송이나 거성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 분쟁, 민원사무로 가정이 개입되는 행위, 요 디귿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디귿이 앞으로 우리 행정사의 업무 범위가 빠지려면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많이 확대하기에 대해서는 요 디귿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그 밖의 권리관계 분쟁, 민원사무 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요거에 대해서도 약간 행정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려면 요 금지 행위에 대해서 요걸 제한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앞으로 행정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요 디귿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리얼의 행정사의 업무와 알선을 업을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의무의 이임을 유치하는 행위, 부당 유치 행위죠. 유치 동그라미. 자, 세 번째 이제 비밀 엄수. 행정사는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은 결론적으로 행정사의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바로 이게 비밀 엄수 의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업무 처리부의 작성. 아주 간단하지만 업무 처리부의 작성과 관련돼서는 그 4번과 관련돼서는 따로 이렇게 박스를 전화서 다시 한번 요거는 따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업무 처리부의 작성 이렇게 된다면 약속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요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목차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업무 처리부의 작성도 나름대로 이제 그 기본서 여백에다 이렇게 한번 목차를 잡는 연습을 한번 또 해보자고요. 첫 번째. 자, 의무입니다. 의무 행정처리부의 만약에 업무 처리부의 작성에 관해서 간단히 약설하라. 그러면 이제 의에서 행정사의 목적에 약간 언급이 되고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약설하고 두 번째 업무 처리부의 작성 이렇게 업무 처리부 작성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뭘 우리가 작성해야 돼? 결의를 맺는다면 아주 또 업무 처리부 작성에 뭐예요? 독자적인 문제가 형성되더라도 충분히 우리 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 처리부의 작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게 바로 기본서 21페이지 딱 규정이 되어 있죠. 자, 1번 한번 보죠. 행정사는 업무를 임받으면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업무 처리부를 작성, 보관해야 된다. 업무 처리부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되며 대표적으로 일련 번호라든지 임받은 연월일, 임받은 업무의 개요, 그 다음에 보수액, 임의 주소와 성명, 그 밖에 임받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 업무 처리부에 대해서 그래서 일을 우리가 좀 해주고 업무 처리부의 작성 내용과 관련돼서 이렇게 간단히 써준다면 우리 업무 처리부의 작성과 관련돼서 또 약속 문제가 나오더라도 좀 뭐다? 대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사의 의의, 그 다음에 행정사의 의무와 관련돼서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그 다음에 금지행위, 비밀엄수, 그 다음에 업무 처리부 작성,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의 교육이라는 게 거기 21페이지 밑에 가로 5번에 나와 있을 겁니다. 행정사의 교육은 행정사석에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업무를 신고하기 전에 실무교육, 실무기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실무교육으로서 사정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행정자치부 장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강역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은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 등에서 행정사에 대한 연수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 행정사의 교육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교육이 있네요. 자, 실무교육과 대표적으로 연수 교육이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행정사의 의무로서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금지행위, 비밀엄수, 업무 처리부의 작성, 행정사의 교육, 행정사의 교육은 대표적으로 실무교육과 무슨 교육이 있다? 연수교육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22페이지 가면 제가 뭐예요? 나름대로 박스로 한번 정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꼭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22페이지로 가보도록 하죠. 자, 22페이지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자, 그러면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성실 수행 의무, 성실. 행정사는 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성실 수행 의무. 자, 첫 번째 무슨 의무? 성실 수행 의무. 자, 행정사 또는 행정이었던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 첫 번째 성실 의무. 두 번째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이임을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업무에 관한 이임 거부 금지 의무.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임을 받아 취급하는 채무에 대해서 업무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로부터 같은 업무를 임받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써야 된다. 그래서 이중 수임 금지 의무가 되죠. 자,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 분쟁 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행정사 업무 범위 일탈 금지라고 그래요. 일탈 금지. 행정사 일탈 사무의 일탈 금지. 행정사 의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의 업무의 임을 유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부당 업무 유치 행위 금지 의무라고 그럽니다. 자, 행정사는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등록증 대여 금지 의무.
행정처는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업무 처리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된다. 업무 처리부 작성, 보관 의무가 탄생하게 되고요. 행정처는 사전교육, 즉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육 이수 의무라고 그래요. 행정처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가실로 임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의무. 그래서 이 의무와 관련돼서 의무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한번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사의 의무와 관련돼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법조문 구조 자체는 이렇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지만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검증행위, 비밀 업무, 업무 처리부 작성, 행정사의 교육, 사전 교육과 실무 교육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한번 불러봐요. 대표적으로 자, 첫 번째 성실 수행 의무.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업무에 대해서, 업무에 관해서 이임 거부 금지 행위. 이임 거부 금지 의무. 자, 네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중 수행 금지 의무가 있죠. 자, 다섯 번째 뭐가 있어요? 바로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당 의무, 행정사의 업무, 부당 의무 이탈 금지, 업무 범위 일탈 금지, 업무 범위 일탈 금지 의무. 자, 여섯 번째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업무 대에서 이중 유치의 행위 금지가 있었죠. 그래서 부당 의무 유치, 부당 의무 금지 의무가 있었고요. 대표는 이제 여덟 번째 뭐가 있어요? 자, 일곱 번째인가요? 네, 일곱 번째. 자, 업무 처리부 작성 의무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덟 번째. 자, 여덟 번째 교육 이수 의무가 있고요. 아홉 번째 손해배상 책임이죠. 손해배상. 책임.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우리 4장에서 권리와 의무 관계에서 우리가 잡을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성실 의무, 그 다음에 이제 의무와 관련돼서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 의임 거부 금지 의무, 이중 수임 금지 의무, 의무 범위 일탈 금지 의무, 부당 의무 유치 금지 의무, 업무 처리부 작성 의무, 교육 이수 의무,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의미가 떨어져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의무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자, 우리가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암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눈을 감으면 자, 성실 의무,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 비밀 이임 거부 금지 의무, 이중 수임 금지 의무, 업무 범위 일탈 금지 의무, 부당 의무 유치 금지 의무, 업무 처리부 작성 의무, 교육 이수 의무, 손해배상 책임해서 8개 이제 우리 행정사의 의무, 금지 의무와 관련돼서 요걸 의미를 요 8개를 좀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암기를 좀 해달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잡은 것은 우리 3장과 4장에 대해서 봤어요. 3장에 대해서 업무 신고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폐업 신고와 호흡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 놓으시고 4장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그랬어요. 4장 중점으로서 행정사의 권리 의무. 그래서 권리는 대체적으로 이제 사무 직원을 들 수 있고 보수. 그다음에 정명서의 발급에 대해서 세 가지 군무다 권리와 관련돼서 한번 잡아두시고. 자, 행정사의 의무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금지 행위, 비밀 엄수, 업무 처리부 작성, 행정사의 교육 이렇게 해서 5개. 이걸 이제 5개의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출제 예상 문제를 저희가 뽑아놔야 돼요. 사정과 관련돼서 첫 번째,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잡아놔야죠.
자, 행정사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약속을 하라. 그러면 이제 행정사의 권리 의무, 시나리오를 미리 약속을, 목차를 하나 형성해 놔야 되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 행정사의 권리에 대해서 약속하라. 권리에 대해서 약속하라.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 약속하라.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약속하라. 자, 세 번째는 또 이제 뭐예요? 행정사의 의무에 대해서 약속하라. 그래서 약속하라. 그러면 여기 오늘 이제 첫째 시간 수업 듣고 저희가 이제 4장의 수업을 듣고 그래서 요 세 가지 문구문을 이면지에다가 아니면 여백에다가 뭐예요? 여백에다가 행정사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약속하라. 그럼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약간의 연필로 해서 마음에 안 드는 연필로 쓰세요. 연필로 딱 써서 목차를 형성하고 뭐 다음번 읽을 때 목차가 마음에 안 든다. 저희가 바꿔 들어가시면 되고요. 행정사의 의무에 대해서 책임의 의무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약속하라. 시나리오를 미리 하나 작성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 권리에 대해서 약속하라.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 행정사의 의무에 대해서 약속하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우리가 한번 출제 예상이 되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의 권리 요거는 외워야 되겠죠. 사무직원, 보수, 그 다음에 정명사의 발급 요 세 가지. 자, 그러면 행정사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학습을 한다면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검증이 비밀 엄수, 업무 처리부 작성 요 자체로 따로 한번 출제될 수 있고요. 행정사의 교육과 관련돼서 뭐다 실무 교육과 바로 대표적으로 연수 교육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요 성실 의무 9가지 대해서 우리 이제 책임과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기를. 그러면 오늘 4장에서 오늘 3시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수업은 바로 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성실 의무,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 임의 거부 검제 의무, 이중 수행 검제 의무, 업무 범위 일탈 검제 의무, 그다음에 부당 업무 유치 검제 의무, 업무 처리부 작성 의무, 교육 이수 의무, 손해배상 책임. 요거에 대해서 8개, 9개를 반드시 숙지하고 또 하나는 요거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요거와 결부시켜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의무와 관련돼서 5개를 하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권리와 대해서 사무직원, 보수, 정명세, 발급 그렇게 뭐다 암기해 두신다면 우리가 뭐예요? 셋째 시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뭐예요? 이제 2차 과목으로 해서 기타 과목도 이제 강의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저도 대표적으로 1회 때, 2회 때, 3회 때 대표적으로 뭐다 계속적으로 행정사 실무법에 강의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우리가 뭐예요? 의미들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은 약간 파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행정사 실무법은 저와 함께 꼭 한다면 행정사 실무법에 대해서는 뭐 합격한 사람이 보통 뭐예요? 많이 의미를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러니까 행정사 실무법은 저와 함께 끝까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두서없이 강의해서 죄송스럽고요. 그러면 저와 나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실무법과 뭔가 우리 동영상 여기 있는 모든 수강생들이 자꾸 적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행정사 실무법 뭐예요? 화이팅 하면서 우리 헤어지자고요. 하여튼 행정사 실무법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한번 우리 끝까지 화이팅해서 저를 뒷받침이 돼서 행정사 실무법을 고득점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